미술과 관련된 1인 방송을 검색하면서 시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화랑에서 그림 팔지 말라. 글쎄요. 대관료를 내고도 작품이 팔리면은 화랑에서 50%를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수수료와 화랑에서 내야 할 세금까지 떼어가기 때문에 그림이 팔리면 35%밖에 못 가져가니까 화랑에서 그림 팔지 말라. 뭐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저도 화랑을 하고 있지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98회차 박정호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인사동 등지에 나가면요, 25대 한국미술협회 이상선거니 뭐니 해서 열기가 좀 풍성하더라고요. 뜨거운 열기만큼 좋아요와 구독 필요합니다. 오늘은 화가가 작품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술작품 꼭 말로 설명해야 되나요? 작품이 있는 곳이라면은 이런 말 꼭 하죠.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미술대학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졸업작품은 있죠. 대학원이나 박사, 청구전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진중하게 풀어야 됩니다. 정말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화가가 자신의 작품론을 말한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이론적 체계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는 뭐다라는 식의 풀어내기는 너무 힘들죠. 화가님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품을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개념 없다라고 하고, 알고 그랬다 그러면은 지식이 되어버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을 이해하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은 이야기해도 되지만 굳이 자신의 작품을 자기가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화가가 스스로 작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이 자기 작품 설명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화가의 작품은 이미지 지식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 이미 있는 것,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양 따라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 것을 그리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두 번째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처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봤는데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든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어디다 쓸 건지 결정하기 때문에 설명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요, 억지로 만드는 작품 이론은 작품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게 그리거나 그래서 그린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어야만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야 됩니다. 변질됩니다. 무협소설을 보면요, 이야기를 팔면서 돈이나 음식을 벌어먹고 사는 매설자라는 게 꼭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나이가 들고 발이 넓죠. 무공은 그리 높지 않지만 강호의 온갖 뒷 이야기를 다 합니다. 매설자는 재밌는 거는요, 예쁜 손녀와 함께 다니는데 가끔 손녀가 삼류무사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주인공이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손녀를 구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화가는 매설자가 아니며 작품은 매설자의 손녀 또한 아닙니다. 이럴 수 있죠. 손녀를 구해주는 영웅이 작품 구매자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술가 따로 작품 따로 작품 설명이 따로 가는 자신의 작품 이야기는 아니며 자신의 작품 이야기를 각색하는 직업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요, 창작된 신선한 예술품을 두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유명한 작품이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회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그 작품과 견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비교 대상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요,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마지막 5번째요, 화가의 예술작품은 스토리보드가 아닙니다. 문학작품의 사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저는 몹시 반대하는 편입니다. 물론 자신의 정체성이 표현되거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한 교육과 학습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것을 현재의 것으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색다르다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탐구 방식. 예술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역사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시간을 무시합니다. 100년 전 작품이나 200년 작품이 오늘에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예술 작품에 대한 설명은 시간과 사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둬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사회와 시간이 간섭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개와 판단의 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돈 들여서 아트페어 가고 개인전하고 그룹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보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숙제는 딜러나 매니저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있죠.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넣으면 줄줄이 나오는 미술 이야기가 아닌 미술 설명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술가는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사회에 맡기는 직업입니다. 이것을 창이라고 하고 창작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직업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낯설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찬성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